의원님 칭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박수. 잘했어요, 잘했어. 늦은 감이 있지만 근데 이왕이면 이 투표용지에 이름 찍히기 전에 했으면 얼마나 괜찮아요. 좋아. 아니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이 있어도 뭐 이기고 있는데. 그럼요. 그리고요 지금 민주시민은요 저기 의정부 보세요. 문석균이 나와도 그 집 아들. 우리 소방관 오영원한테 안 되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나는 민병두 의원이 그러실 줄 알았어요. 원래 훌륭한 분이세요. 진짜 훌륭한 그러니까. 분이세요. 근데 속상하시겠지.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저 장경태 후보 손 잡고 동대문 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하세요. 그게 네. 삼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에라도 사실 한 일주일만 말렸으면 저희가 정말 예천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인쇄가 돼서 좀 답답하긴 한데 이 그 집 아들이라고는 문모 씨. 저는 그 집 아버지 때문에 요즘 화가 더 많이 났는데 그 양반 유튜브 채널 한다고 레몬 88개 먹기 퍼포먼스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출연을 했어요. 어디서 찍었겠어? 국회의장실에서 촬영했어요. 자기 아들 선거운동하는 거를. 이렇게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양반이 있었으니까 그 집 아들의 그 소리를 들었던 게 있는데 저는 이런 문석균 사퇴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퇴가 아니라 이 양반은 정치계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까지 그걸 도와주고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한심하고 민주당 욕보이는 아이,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사퇴 안 할 거라고 이야기해야 돼. 얘가 하겠지. 내가 그러면 아니야 할 거야. 그러고 아니 네가 민병두 해줘. 의원은 사퇴 안 할 거란 얘기 해본 적 한 번도 없어. 민병두 의원은 언제가 1등 안 사퇴하실 하면 거라고 사퇴한다 그랬어. 그랬어. 저희가.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은 사실은 뭐 늦은 감이 있다는 건 사람들이 많은 그 불편한 감정을 이미 드러내서 마음을 회군하기는 힘드나 지금이라도 선택했다는 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푸나님 사전 보시기에- 투표하기 전날 그래도 사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사전 투표 전날이라도 사퇴를 한 게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혜원 따위가 당선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서초에서 날라온 새 한 마리, 그럼요. 뚱뚱한 새 한 마리. 더군다나 무슨 경제 자기가 KDI 출신이라는데 도대체 KDI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야 거야? 100분 토론 나와서 그 맨날 하는 말이 얘기하는 그냥 거 보면서 자영업자 얼마나 자영업자한테 당신이 잘해봤어?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얼마나 있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어쨌건 우리 장경태 의원님 아이고 거기는 진짜 장경태가 국회 들어가면 정말 잘할 것 같아. 한 그러니까 장경태를 준비돼 있는 게 보이잖아요. 한 번이라도 대화해 본 사람은요 우리 경태. 예. 아 정말 야 너 아까 우리 남국이라고 해서 네. 내가 따라 해봤어. 우리 장경태 후보는 정말 국회 들어가면 내가 나도 봤을 누구 때 하나 찾아야 1등 되는데. 국회의원 한다.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래서 우리 석균이는 사퇴한다 안 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니네 석균이 할 거라고 봐요. 할 거라고 봐요? 아버지 공 다 깎아먹는 거야. 이미 아버지도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선은 거줬어야지. 자식이 50 넘었어도. 근데 저는 문제는 지금 이정미 후보예요. 이정미 후보가 사퇴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거기서 민경욱이를 또 봐야 되겠습니까? 그 막말꾼을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이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미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데도 이미 투표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에서 현명하게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국민들이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이쪽은. 그쪽 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창원 성산하고 창원 성산에도 좀 안 되고 있고 지금 일단 근데 창원 성산에서는 여영국 후보가 제법 쫓아 올라갔더라고요. 제법. 이럴 때는 국민이 단일화 시켜주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뭐냐면 아 이쪽이 약하구나. 그러면 저쪽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찍어주는 그런 흐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난 문석균 씨도 사퇴할 거라고 보고요. 창원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는 어떻게 이겼어요, 됐건 이기고 지금 있어. 얘기하면서 정의당의 조광호 후보가 사퇴를 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집어넣게. 거기는 저 진해고 진해구니까 미래통합당 이달건이 되는 건 보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진해가 한 번도 우리 깃발을 못 꼽아봤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꽂을 수 있는 황기철 후보가 거죠. 지금 또 앞서고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진해 엎치락뒤치락 진해 하고 첫 있는데 깃발 꽂는 것 같은데. 그럼요. 우리 쪽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는. 진해 씨가 구가 되고 난 다음에 그쪽에 있는 지금- 분들 자부심 가질 수 있는 뭐가 필요하죠. 지금 부울경이 잘하면 정말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올 수 이제 있습니다. 디비진다고 네, 합니다. 디비집니다, 지금 분위기가. 투표장만 나가면 돼. 지금 더군다나 이 막말 이 파동이 있고 나서 지금 부울경 쪽에서 분위기가 야 진짜 쪽팔려서 못하겠다 이 쉐리들 이런 움직임들이 근데 그 벌어지고 막말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게 꾸준히 막말했던 김진태가 있는 강원도. 예. 강원도 사실 거의 한 변하거든요. 4대 4로만 이겨도 좋겠다는데 5대 2대 1로 지금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다섯을 앞서가고 어. 하나 남는 게 좀 무소속이어서 그렇지만 그 내가 다른 여론조사 하나 봤거든요. 예. 우리 방송에 나왔던 이동기 후보라고 있어. 아 이동기 저기 설악권에 있는 예. 고성, 인제, 양양, 뭐 속초 이런데 딱 붙었어. 딱 붙었어.
분위기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동규 후보가 치고 무섭게 올라가고 네. 있더라고요. 진짜 진정성 있는 후보예요. 인터뷰 한번 해보겠다고 그 산길을 돌아서 난 눈물 나가지고 그러니까 가실 때 꼭 당선되시라고 내 여러 차례 한번 그 정말 큰 분이잖아요. 네. 몸은 어떨지 몰라도 마음이 이따만하게 큰 분이야. 본인이 자기 키가 작다고 별명이 안지나서나야. 그러니까 안지나서나 이동기 정말. 자 어쨌건 민병두 후보님 마음고생하셨고요. 어떤 이런 어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사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장경태라는 새로운 어떤 후배 정치인 하나 키우는데 도움 진짜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곽상원 후보도 그 똥파리하고 방송만 안 했으면 되는 건데 참 답답해. 자 알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게임 끝났네요 보니까. 그것도 좋은 CNI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여론조사 기관 좋은 CNI하고 RN서치가 있는데 여기는 좋은 CNI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영원 후보가 48.8 미래통합당의 강세창 28.9 이거는 4월 8일 날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지금 기호일보 경기일보가 좋은 CNI에 의뢰해가지고 한 건데 이상하게 좋은 CNI의 여론조사는요 응답률이 너무 낮아. 4%밖에 안 돼요. 여기 항상 그래.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 보여.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아까 22%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그래도 14에서 16% 정도는 앞에서는 예. 계속 응답률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영원 48인데 문석균은 10.6이고요. 미통당도 28.9밖에 안 돼서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거기는 완전 여론이 잡혔네. 그러니까 오영원 후보가 굉장히 빨리 적응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민주시민들의 현명함을 일단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내 문희상 국회의장의 어떤 나와바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민주당 후보가 중요하다라고 딱 결정을 짓고 지금 직진하고 있는 거다. 훌륭하십니다,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특정 지역을 그러니까 저는 특히 경기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경기 서울에서는 국회의원 3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내 능력으로 내가 3선한 거야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정당,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그들이 3선하고 재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이 결정이 나면 그 당의 결정에 따르고 어떻게 내가 당에 좀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셔야지 나는 원래 개인기 때문에 내가 당선됐던 거야. 그런 식으로 고집부리는 동대문 을 같은 그런 그 무소속 출마자가 있습니다. 영두 형 듣고 네.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해야 됩니다. 그게 좀이라도 명예를 되찾는 방법이지 완주하면 나중에 그 결과에 관계없이 그분들은 평생 이제 민주당 근처에 그 접근 못할 거예요. 그저 장경태 후보 인터뷰할 때 내가 한 말이 그거예요. 당에 덕을 입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게 누가 민주당 후보 아니고 그 양반을 선택을 합니까? 당이 기본 80% 이상이 돼. 그 당의 타이틀로 국회의원 3선씩이나 했어. 처음은 비례대표였어. 12년이나 했어. 그렇죠. 아무리 억울해도 있잖아요. 자기가 원인 제공한 사람이잖아요. 무슨 뭐 미투 사건이네 뭐네. 그러면 마음이 아파도 우리 장경태 후보 나랑 같이 지역구 돕시다. 왜 그게 안 되냐고. 문석규는 더 심한 거예요. 저는 진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오만함을 유권자들이 지금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석균 후보가 지금 보면은 그 방금 인용하신 여론조사가 10.6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실은 이 사람도 나이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뭐 50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도 내 자식 나이가 50이 됐는데 내가 말려도 이 친구 고집이 있고 자기 인생의 삶이 있는데 어찌할 바가 없었다라고 아마 변명하실 수 있지만 저는 문희상 의장을 좀 존경하고 좋아했던 입장에서 그분이 평생 쌓아올렸던 정치적 업적을 이번 선거로 다 그냥 이렇게 제로로 만든 맞아요. 겁니다. 희한하지. 그라운드 제로로 만든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으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퇴하면 씁쓸하지만 박수 보내줄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인생 네. 끝났지만 근데 이거는 100% 문희상 의장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 같이 문희상- 나와서 사과해야 돼요. 지역구 주민들한테도 사과하고 민주당에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면 정치적 미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의정부에서 자기 부모님이 아버님이 가장 갑부였다고 합니다. 그 모든 재산을 김대중 대통령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가산을 다 날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문희상 의장은 그 20대 국회 300명 중에 재산 순위가 뒤에서 5번째였어요. 그 정도로 재산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 문석균이라는 사람이 사업해서 아버지 용돈을 매달 500만 원씩 줬답니다.
빚 갚으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자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출마함으로써 가장 큰 불효를 합니까? 아버지의 그 동교동 그 대학생 연청을 이끌었던 그 명예를 다 깎아먹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석규는요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아버지 도우면서 정치적 식견도 있다면 의정부 시장 2년 후에 나가면 돼. 그렇죠. 굳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쪽 분야에 뭐 오영원 후보나 장경태 후보에 관련해서 안타까운 이유가 기득권이 상대방을 낮게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라고. 그렇죠. 청년 후보, 소방관 출신 청년, 자기들이 보기엔 되게 만만한 대상으로 본 건데 여론조사가 계속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역전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감 제로에 가깝잖아요. 이러면 깨달아야 된다고. 끝까지 버티고 이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사실 최근 들어서 특히나 연예인들이 자기 가족들 연예인 소위 빨로 나와가지고 인기 없거나 또는 자기 자식들 연예인으로 데뷔시키기 위해서 가족 전체가 프로그램 출연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보편적인 정서란 말이에요. 저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이 정서가 좀 위험한데 게다가 하정우가 인정받았던 이유가 사실 아버지와 전혀 별개로 밑바닥에서 본인 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본인이 어떤 정치에 대한 꿈이 있다면 오히려 그럴수록 저는 아버지의 후광 필요 없습니다. 제 힘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면은 사실 아버지의 면도 살려드릴 뿐만 아니라 본인도 얼마나 인정을 받겠습니까? 근데 객관성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조금 이번에 실수를 크게 하셨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주변에 참모들도 그 잘못했다. 잘못이 크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참모들이 그 이제 문희상 의장에게 충성했던 뭐 분명히 도시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문석균이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자기들 자리가 보존된다라는 얄팍한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면서 부추겼을 겁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은 한 템포 쉬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정부에서 문석균의 역할은 어떤 게 신박해질 수 있냐면 그 지역에 있는 뭐 시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 문희상 의장이 공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영원 후보가 가서 민주당 조직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문석균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나마 오영원 후보는 지금 일반 민주 시민들이 받쳐 올려주고 있는 거죠.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요게 지금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 기득권들이 새롭게 누가 진입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소방관 출신 후보가 되는 이 상황에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이 되는 상황이 코앞에 와 있는 거거든요. 멋있게 나는 길 비켜주는 게 가장 큰 도리라고 생각하고 문희상 의장이 24년 동안 국민의 공복으로 국회의장까지 올라가신 분이 그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석균 빨리 주저앉혀야 된다. 참, 아이고 알겠습니다. 뭐 그 이야기.